좋아요, 구독. 네,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에코프로 MSCI 편입 확실 시 내달 11일 공개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에코프로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월간 기준으로 이번 7월에 최대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쇼트 퀴즈라든지 아니면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기대 같은데, 이 부분 에코프로 계속해서 올라갈지 저도 궁금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맞아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갈 것인가 가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퀴즈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지금 이제 쇼커버링 현상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 상환이라든지 어떠한 이슈가 되었든지 지금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저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갈 것이다라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정확하게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 에코프로가 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매수해볼 종목은 무엇인가 이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과연 더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무엇이냐 이제 MSCI 지수에 이제 내달 11일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기정사실화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거 유력하다가 아니라 이건 100%, 예, 네. 100% 무조건이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을 때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상승이 왜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과거의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된 테마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죠. 근데 MSCI라는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 7만 원대 있던 종목이 얼마? 21만 원대까지 하면서 약 3배 정도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후에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비덴트라는 종목 역시도 차트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MSCI가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1만 원에 있던 종목이 37,700원까지 약 4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종목이 뭐가 있냐? SD바이오센서라는 종목이 있죠. SD바이오센서라는 종목 역시도 4만 원대 있던 종목이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8만 원까지 약 2배 정도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과거의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MSCI 지수라는 이 지수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MSCI 지수라는 것이 좀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인증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도 하면 인증, 무슨 제품 인증, 어디서 인증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디서 안정적으로서 이제 테스트가 됐고 그런 부분이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MSCI 지수라는 것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종목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되었든지 기관이 되었든지 특히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다 보니 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에코프로 역시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추가 매수세 유입과 그다음에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 유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정말 적게는 2배까지 갔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정말 2배, 3배라고는 말을 못해도 최소 50% 정도의 추가 상승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데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를 사라. 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하라? 에코프로를 통해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MSCI 지수라는 것에 편입이 되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종목들의 결과들이 다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이 차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미 들이 뭐했다 많이 올라간 자리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보고 간다고 하면은 이 지금 30몇만 원대 갔던 종목이 만 원대까지 가면서 20몇만 원에서 만 원대까지 가면서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까지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라는 종목입니다. 비덴트라는 종목 아까 3만 원대 있던 종목이라 했잖아요. 근데 3만 원대 종목이 3천 원대까지 가면서 어떻게 또 마이너스 90% 정도까지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래 정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D바이오센스라는 종목의 지금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8만 원대 있던 게 1만 원대까지 역시나 약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되었던 종목들이 2배, 3배 올라간 거는 맞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땠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90%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면은 MSCI 지수 편입되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이 주가가 이 1만 원, 5천 원 이런 데 있을 때는 이 MSCI에서도 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데 있어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신풍작이라든지 비덴트라든지 SD바이오센스라든지 뭐 시장의 갑작스런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20배, 30배가 올라간다. 그럼 외국 시장에서도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괜찮은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해버리니까 사실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20배, 30배 오른 자리에서 이거를 더 사라?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MSCI 지수 편입 뒤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런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이 누군가에게 물량을 떠넘김 받게 되는 그런 대물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 역시도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더 갈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들의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는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거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대응을 하라는 거지 신규 매수로서 이거 50% 정도는 더 간다 했으니까 잘못 매수했다가 아까 뭐예요? 마이너스 90%까지 가는 그런 하락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사실상의 에코프로가 간다라는 걸 의심을 하지 말고 대신에 에코프로가 간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에코프로가 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에코프로 하나만 움직이면 그냥 2차 전지 그냥 묻지마 매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된다? 에코프로의 상승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를 살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시면은 오히려 에코프로가 50% 더 올라갈 때 500%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뭐예요? 당장 다음 달에 나와줄 11일에 정말 MSCI 지수 편입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2차 전지발 모멘텀의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보여져 왔습니다. 주가로 보여져 왔고 네,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면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신규 진입은 많이 높습니다. 많이 비싸지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에코프로가 편입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무엇인지 그 종목군들을 한번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에코프로 수혜주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증권가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기존의 2차 전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에 지금까지 늘 보면은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냥 과거 코로나 여파로 인한 치료제 뭐 이것도 똑같고요. 그냥 뭐가 나왔든지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오든지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나오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든지 어떤 이슈가 나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뭘 하라? 옥석을 가리라고요. 근데 그 옥석이라는 게 사실상에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보통의 이 테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당연하게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성장성이라는 거겠죠. 성장성과 함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옥석을 가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제 실적이 견인해주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실적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전에는 뭐예요? 리튬이라든지 니켈, 뭐 그냥 양극재, 음극재, 그냥 2차 전지다. 특히나 신사업.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10배까지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그냥 2차 전지 관련돼서 신사업을 투자한다. 이것만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지 2차 전지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지금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테마를 가지고서 2차 전지라는 이 사업에 진출했으니까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런 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 실적이 따라와 주는 종목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 핵심 키워드의 수혜주는 바로 이제 실적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는지, 정말로 100배 성장, 뭐 실적이 100배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100배가 따라와 주는지, 200배 이상 따라와 주는지 그런 걸 보셔야지만 이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이 여기서 우리가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과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원자재 이런 쪽에 관련된 모멘텀일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 지금은 피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통한 이제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 이런 전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그중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게 뭡니까?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 가격들이 굉장히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리튬을 관련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10배가 증가해버리니까 실적도 10배가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서 뭐 했습니까?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리튬 가격들이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호주 산업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얼마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를 예상을 했을 때 리튬 가격이 향후 적어도 절반 이하로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리튬 관련되는 모멘텀은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적이 절반, 반토막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원자재 이런 쪽으로서의 이 모멘텀으로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좋은 게 무엇이냐? 바로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사실상의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너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비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이런 원자재와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없는데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라든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를 이용한 회수를 또 진행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건데 장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꾸준하게 어디서 다시 가져올 게 없어요. 폐차된다고 해서 그 장비를 다시 갖다 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이제 신규 공급도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장비주에 대한 실적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따라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지금 이번 연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거의 지금 3년째 2차 전지 하고 있는데 이 3년 동안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이 죽었다, 조정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때마다 움직였던 게 뭐냐? 바로 장비주들. 이제 꼭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후발주로서 움직인 게 장비주였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장에서도 뭐예요? 에코프로가 강하게 움직였다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조금만 숨고르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장비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옥석 가리기, 2차 전지주들의 진짜 옥석은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 크게 순환매가 돌아왔었습니다. 특히 소재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은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소재 내에서도 양극재가 40% 가까이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 소재, 리튬도 수산화 리튬, 니켈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잘 돌았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직전까지는 소재에서 많이 머물렀었다면 이번에는 장비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장비 쪽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실까요?
일단은 뭐 장비 쪽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장비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소재면 다 가는 것처럼 장비면 또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만 좋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엠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엠플러스라는 종목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된 이런 모멘텀, 조립 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작년에 SK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1조가 넘는 이 금액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주 금액이 작년에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올해 그 실적을 봤을 때 어떻다.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던 기업이 2023년도에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흑자 전환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뭐가 나올 수 있다?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수주 물량이 이제 올해부터 실적으로 잡힌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큰 수주 물량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더 예상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최대 실적까지 뭐 할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엠플러스라는 종목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정말로 2차 전지 장비주 모멘텀의 옥석 가리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일단 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과거 2022년도죠. 2022년도에 하방 추세를 강력하게 뚫어냅니다. 하방 추세를 뚫어내면서 동시에 나오는 패턴이 뭐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장기 상승 패턴 중에 하나가 모든 이동 평균선대를 뚫어내는, 그러니까 모든 저항대를 뚫어내는 모습이라 좀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자리에서 11,000원 정도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보시면서 관심 가져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은 엠플러스라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엠플러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엠플러스 말고 한 종목이 더 있다라면 어떤 종목에 눈을 여겨보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필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상에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 좋아요. 근데 리스크가 좀 큽니다. 일단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모 관련해가지고 공모에서 신규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레이저 노칭이라든지 스태킹 공정을 업계 최초로 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필수 2차 전지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는 좀 주목받는 그런 기업이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뭐 하고 있습니까? 꾸준한 실적 이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에 따른 단기 상승 모멘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필에너지가 이제 상장함과 동시에 최근에 160억 정도의 CB 물량이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 그래서 이 전환사채 물량은 역시나 매도 물량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게 되면요. 손실로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런 부분만 좀 잘 조심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필에너지라는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신규 상장주들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 패턴이 저런 식으로 상장 당시에 급등했다가 밑으로 이제 조정을 줍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꼬리를 달고 있었죠. 대략적으로 85,000원 정도의 밑꼬리를 달고 있는데 이 85,000원 구간대를 만약에 잘 지켜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으로서 15만 원, 뭐 16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하방 추세대를 못 지켜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필에너지라는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엠플러스라는 종목은 사실상 차트 자체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필에너지라는 종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보통의 상장 이후에 이제 저런 이 저가를 잡았을 때 단기간에 이제 2배, 3배. 제가 이 첫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게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비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또 신규 상장 이후에 2배, 3배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2배를 못 올려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기간에 마이너스 50%, 60%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160억 이 CB 리스크, 전환사채 리스크 꼭 확인하시고 이 8만 원 정도의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필 에너지까지 좀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